이런 식으로 제 이야기를 풀어나가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저도 어딘가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사연을 올리게 되었어요. 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정말 욕이 사방팔방으로 튀어나오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이랑 결혼할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쓰레기 같은 놈일 거라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거든요. 저랑 남편의 첫 만남은 다른 사람이랑 크게 다를 것 없는 평범한 만남이었어요. 저는 갈비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 갈비집에 자주 회식을 하러 오던 직장인이었지요. 갈비집 규모가 워낙 크기도 하고 저희 친이모가 운영을 하고 계시던 갈비집이어서 제가 일을 하기에는 딱 좋은 곳이었거든요. 본가에서 멀지도 않았고 이모가 사장님이다 보니까 일을 하는 시간도 조정이 가능했고 무엇보다 월급이 아주 짭짤했어요. 제 나이가 그때 20대 후반이었는데 그 나이까지 제가 운이 나쁜 건지 뭔지 취직이 원만하게 되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취업은 안 되지, 돈은 없지,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던 시기에 이모가 저에게 갈비집에서 일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슬쩍 권유를 해주셨거든요. 월급도 사회초년생에 비하면 훨씬 넉넉하게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이모가 또 자식이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슬쩍 욕심을 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혹하는 제안이었고 이모 또한 일만 잘하면 나중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저에게 희망을 품어주셨죠. 부모님께서도 집에서 하루 종일 땅굴을 파고 있지 말고 갈비집에 취직이라도 해봐라 하셔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태 취직이 되지 않은 게 갈비집에서 일을 하기 위함이었던 건지 뭔지 적성에 맞아도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제가 일머리가 꽤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이모 옆에 쭉 눌러붙어도 되겠다 싶었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웃음으로 안내를 하다 보니까 그 모습이 남편의 눈에 들었던 건지 뭔지 남편은 번듯한 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갈비집에서 일을 하는 저에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슬쩍 호감이 생겼어요. 저는 가져본 적이 없는 번듯한 직장에 다니는 남편이 신기하기도 했고 좀 멋있어 보인다는 착각까지 하게 되었거든요. 남편이 회식 때마다 오다 보니까 회사 사람들이랑 대거로 찾아왔는데 동기로 보이는 사람들도 후배로 보이는 사람들도 우리 남편을 참 잘 챙기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까 사회생활도 잘하는 사람이구나,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호감으로 다가가게 되었죠.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지 않겠어요? 저는 10번을 찍지도 않았는데 홀라당 넘어가게 됐어요. 연애를 하면서 티격태격함은 있었지만 한 번도 큰 소리를 내면서 싸워본 적 없을 정도로 저희는 사이가 원만하고 좋았어요. 서로 영혼의 단짝이다. 정말 천생연분이 틀림없다고 생각을 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참 이상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아이를 낳아 키우려면 1살이라도 어린 게 좋다고 하는 어른들의 말에 임신 계획을 세웠거든요. 남편은 살짝 부정적인 의견을 비췄지만 저는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2세에 대한 계획을 일찌감치 세웠죠. 그런데 이상하게 둘 다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아이가 잘 들어서지를 않더라고요. 저는 남편이나 저나 둘 중 하나가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보, 우리 병원에 가서 검사라도 한번 받아보는 게 어때? 우리 나이가 자연임신이 어려운 나이도 아닌데 매번 실패하는 게 이상해서. 당신 꼭 아이를 가지고 싶어? 사실 나 당신에게 말을 하지 못한 것이 있어.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말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런 걸 결혼 전에 말을 해야 한다고들 하더라. 근데 난 당신이 혹시 나를 떠나갈까 봐 미처 말을 하지 못했어. 아니, 뭔데 이렇게 무겁게 말을 해? 당신 나한테 뭐 숨기고 있었던 게 있어? 그런 표정으로 말을 하니까 겁부터 나기 시작하잖아. 사실은 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야. 나도 이런 내 상황이 믿기지 않는데 그게 내가 무정자증이라고 하더라. 결혼 전에 당신이랑 아이를 가지고 싶은 생각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었어. 건강하게 아이를 가지게 되면 그 어떤 것보다 축복이니까. 뭐라고? 당신이 무정자증이라고? 아니, 어떻게 이 중요한 사실을 나에게 한마디도 해주지 않고 여태까지 숨길 수가 있어? 결혼 전에 이야기를 했어야지. 결혼 전에 이야기를 하면 당신이 나를 떠나려고 할까봐 두려워서 말을 하지 못했어. 알아, 내 잘못이라는 거. 하지만 난 당신이 너무나도 사랑해. 당신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만큼 사랑한다고. 그래서 그동안 말을 하지 못했던 거야. 내가 얼마나 바보처럼 보였을까? 아이가 아예 생길 수도 없는데 매번 기대하고 혼자 실망하는 꼴 보면서 즐거웠어? 이런 걸 숨길 수가 있어, 어떡해. 나 정말 배신감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무정자증이라고? 당신이 이렇게 말할까봐 난 정말 두려웠어. 나를 버리고 떠날까봐 걱정이 됐다고.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당신 혼자 실망하는 모습 보면서 즐겁지도 않았어. 나도 매일 내 몸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자책을 했다고. 당신이 아이를 그렇게 원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무정자증인 걸 알았을 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한테 말을 해줬었어야 했어. 나 지금 당신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 당신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지금 너무 혼란스럽고 정말. 여보, 요즘은 딩크족이라는 말도 있잖아. 일부러 아이를 낳지 않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이렇게 흉흉한 세상에 우리 자식이 어떻게 버티고 살겠어? 물가는 올라갔지 버는 돈은 고정적이지. 취업난에 부동산 값은 또 어떻고. 미래의 자식을 위해서 딩크로 사는 부부들도 많다고. 여태까지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딩크로 살겠다는 말을 해. 양가 부모님께는 뭐라고 말씀드리고. 우리의 결정이라고 한다면 전부 이해를 해 주실 거야. 우리들이 잘 살아볼 순 없을까? 나는 정말 당신 없는 내 삶은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아. 나중에 돈 열심히 모아서 노후에 자식 걱정 없이 우리 둘이 여행도 다니고 즐겁게 오순도순 그렇게 살아도 헉 좋은 삶 아니겠어? 남편은 정말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우리 미래에 대한 계획을 다시 세우자고 했어요. 저는 남편이 진심을 다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배신감을 느꼈지만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정말 수도 없이 노력을 많이 했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에 아이 하나 키우는데 1억이 넘는 돈이 든다고 하는데 그 돈이면 노후를 즐기고도 남을 돈 아니겠어요? 천생연분이나 다름없는 남편과 평생을 오순도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거기다가 딸은 엄마의 임신 출산 징후가 비슷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 친정엄마가 저를 출산하고 난 뒤에 몸에 조금 문제가 생기셨었어요. 그래서 저도 은근히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도 했기 때문에 남편의 오랜 설득 끝에 딩크에 찬성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딩크를 결심하게 된 것에는 시댁의 도움도 있었어요. 시댁에서는 오히려 딩크로 살겠다고 하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주셨거든요. 물론 남편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기에 시댁에서 미리 알고 아이에 대한 욕심을 버리신 것일 수도 있겠지만 시댁에서 전혀 터치를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피곤한 일도 없고 젊을 때 열심히 놀러 다니고 노후의 여유를 즐기자 하는 게 목표가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애기들만 보면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관찰을 하고 유심히 보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넌지시 저에게 옆구리를 찔러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기 애기 봤어? 노란색 머리띠 하고 있는 거. 너무 귀엽다. 집에 애기가 있으면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하던데 우리도 애기 키울까?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싶은 건 아니지만 당신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애를 낳아 키울 수가 있겠어.
아니,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우리 사이에는 아이가 생길 수 없지만 입양이라는 제도가 있잖아. 요즘은 버려지는 아이들도 많다고 하던데. 내 아이 키우다가도 버리고 도망가는 시대에 남의 아이 키우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야. 생각 잘해야 해. 물론 그렇게야 하지. 그래도 아이를 키우는 재미도 또 다르다고 하던데. 버려지는 애들 불쌍하잖아. 우리가 데려다 키우는 것도 나쁘지 않고. 따지고 보면 사람이 인류애를 가지고 불쌍한 애들 돕고 그런 건데 또 다른 기분이지 않을까? 응? 글쎄, 입양은 전혀 생각도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 저는 입양 타령을 하는 남편이 참으로 못나 보였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하자며 말을 돌렸어요. 남편은 그 이후로도 제 눈치를 살짝씩 보면서 대놓고는 아니었지만 은근히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었죠. 제가 결혼을 하고 신혼집을 다른 동네로 구하면서 이모네 고깃집에서 거리가 꽤 많이 멀어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시간이 조금 걸려도 일을 하러 출퇴근을 했었는데 남편이 제가 일 특성상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고 하는 걸 극혐하더라고요. 여보, 왜 이렇게 내가 출퇴근하는 거에 신경이 곤두서 있어? 내가 결혼 전부터 계속 했던 일이라는 거 잘 알잖아. 나는 당신이 일을 그만뒀으면 좋겠어. 아이도 없는데 내가 버는 돈으로 우리 둘이 못 살 것도 아니고. 난 당신이 나가서 일하는 게 싫다고. 게다가 출퇴근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밤 늦게 끝나서 위험하기도 하고. 난 그냥 당신이 집에 있었으면 해. 정 일하고 싶으면 재택근무 그런 거 많잖아. 집에서 부업 같은 걸 해도 되는 거고. 왕복 2시간 거리 그거 너무 힘들지 않아? 당신도 좀 쉬자, 응? 남편은 제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게 너무너무 싫다면서 제가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차라리 부업 같은 걸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해서 말을 해왔어요. 결국 저는 남편이 내내 조르는 탓에 출퇴근이 피곤하기도 하고 해서 이모에게 말씀을 잘 드리고는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저는 돈 욕심이 조금 있는 편이라서 누구보다 나가서 일을 하는 걸 좋아하긴 했는데 집 근처에는 마땅히 출퇴근을 할 만한 곳도 없더라고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직원을 구하는 곳도 별로 없어서 결국 용돈이라도 벌고자 집에서 부업 수준의 일을 해야만 했어요. 남편은 본인이 벌어오는 돈으로 둘이 먹고 살기 충분하다고 했지만 막상 제가 일을 그만두고 남편 월급으로만 생활을 하니 생각보다 월급이 적더라고요. 물론 제가 사회생활이라는 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직장인들의 월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남편이 과장이고 나이가 35살이었는데 월급이 200만 원 중반대로 찍히더라고요.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이름도 없는 중소기업도 아니었고 지나가다가 땡땡 기업 아세요? 하고 물어보면 대표적인 상품이 딱 나올 만큼 유명한 곳이었어요. 하루는 친구들을 만나서 결혼 생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이 의아해 하더라고요. 내가 회사를 안 다녀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직장인들 진짜 불쌍해 죽겠어. 우리 남편이 7년차 정직원인데도 그렇게 월급이 적은데 말이야. 도대체 다들 애 둘씩 낳고 어떻게 사는 거야? 그 월급으로 교육비나 생활비 감당이 돼? 교육비만 해도 애 하나당 100만 원은 그냥 나간다던데 그 돈으로 집 대출도 갚고 애도 낳아 키우고 정말 대단한 거지. 그래도 네 남편은 알아주는 회사 다니지 않아?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중견기업이면 월급이 꽤 많을 텐데? 과장까지 달았다며. 맞아. 과장 달았으면 적어도 세금 빼고 400은 나올 거 아니야. 그 정도면 뭐 연금 보험 같은 거 들고 노후자금 모아서 나중에 국민연금 나오는 거 쓰고 하면 되지. 그래, 요즘은 400 이상 벌기도 쉽진 않긴 하지만 그래도 오랜 시간 한 회사에 있었으면 그 정도는 나오더라. 너희는 애도 없잖아. 여유 있지 뭐. 나는 언제 과장 달아서 그만큼 벌어보나. 이직을 몇 번 했더니 승진이 쉽진 않더라. 연봉을 올려도 아직 한참 멀었다 싶어. 400 이상은 무슨 고작 200만 원 중반대로 벌어오는데?
너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남편의 회사 월급이 짠 건가? 그 말에 친구들이 입을 꾹 다물더니 오히려 저를 이상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겠어요? 갑자기 이상해진 분위기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멀뚱멀뚱하게 있으니까 친구 하나가 저를 붙잡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진짜 월급을 그거밖에 안 가져다 줘? 어디 딴 주머니라도 차고 있는 거 아니야? 직장인 7년 차에 과장인 사람이 200만 원 중반대라는 건 말도 안 된다. 어디 말도 안 되는 회사면 몰라도 네 남편 회사라면 더더욱 말이 안 돼. 너한테 혹시 월급을 속이고 있는 거 아니야? 맞아. 나도 영 이상하네. 월급을 속이고 있는 게 아니라면 회사를 속이고 있다거나 거기 하청업체 이런 거 아니야? 잘 알아봐봐. 너 이거 은근히 중요한 문제다. 이런 거 속이는 사람도 꽤 많고. 아무튼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알지? 저도 친구들의 말을 듣고 나니까 이상하다는 의심이 슬슬 생기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중견기업인데 7년차 과장 월급이 신입 월급 수준이라고 하니까 남편 월급에 의구심을 품게 되었지요. 요즘 최저시급이라는 게 많이 올라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애들도 200만 원은 거뜬히 벌어가는데 남편 월급이 이상하긴 하잖아요. 저는 결국 남편을 마음속으로만 의심하면 불신만 커지는 것 같아서 남편에게 대놓고 물어보았어요. 여보, 아무래도 월급이 영 이상해서 내가 자꾸 의심이 들어. 혹시 당신 나 몰래 어디 빚이라도 있어? 아니면 적금을 따로 모으고 있다거나. 그런 게 어디 있겠어. 월급 받는 대로 당신한테 전부 송금하는데? 내 월급이 왜? 다들 이 정도 벌어먹고 사는 거지. 친구들에게 물어보니까 당신 정도면 월에 400만 원 이상은 벌어올 거라고 하던데? 당신 직장도 꽤 오래 다녔잖아. 그동안 연봉 인상도 있었을 거고. 요즘은 신입사원 월급이 200만 원 초중반대라고 하던데? 그거야 뭐 회사마다 다른 거지. 우리 회사가 경기도 별로 안 좋고 요즘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월급이 많이 삭감됐어. 나도 오랜 시간 애사심을 가진 회사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주는 대로 받고 다니는 거지. 저는 딱히 남편의 말에 반박할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 하는 말이 전부 진실이겠거니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글쎄 며칠 뒤에 인터넷 뉴스에서 남편네 회사가 엄청난 흑자를 냈다고 하면서 역대 최고의 성과라고 기사가 막 뜨더라고요. 저한테는 적자난이라고 회사 경기가 어렵다고 하더니만 그것조차도 전부 거짓말이었죠. 남편에게 따져 물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월급을 어디에 쓰고 있는 걸까 마음속으로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데 남편이 그날 이후부터 자꾸 저에게 입양을 하자고 조르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남편 월급에 대한 생각이 싹 사라지기까지 했죠. 우리 진짜 딱 한 번만 입양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자. 난 요즘 들어서 아이를 꼭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다른 부부들이 애기 안고 유모차에 태우고 다닐 때마다 나도 저런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부럽더라. 우리가 현실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니까 입양이 최고의 선택인 것 같아. 내가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내 자식 키우는 것도 돌을 닦는 기분이라던데 남의 자식은 도대체 어떻게 키울 거냐 이 소리야. 게다가 점점 커가면서 우리랑 전혀 닮지 않은 모습으로 자랄 텐데 남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글쎄, 난 입양은 잘 모르겠어. 나랑 닮은 남자애를 데려다가 키우면 되지 않겠어. 커가면서 우리 얼굴을 닮을지 어떻게 알아? 불쌍하잖아. 부모도 없이 시설에서 자랄 애들이. 세상 천재 불쌍하다고 입양을 하는 게 어딨어. 그리고 남인데 닮아봤자 얼마나 닮겠어? 너무 일차원적인 생각이야. 아유, 난 반대야. 세상에 닮은 꼴이라는 게 왜 좋은지 알겠어. 수많은 애들 중에서 나랑 닮은 애 제대로 하나 골라서 키우면 되지. 입양할 아이 고르는 게 무슨 인형 뽑기 하는 건 줄 알아? 골라서 키우게? 당신 그런 마음으로 재미삼아서 입양하겠다고 하면 안 돼. 내가 한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게 되는 건데
그렇게 가벼운 마음이라면 난 반대야.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계속해서 저를 졸라댔고, 그럴 때마다 저는 진저리를 치면서 입양만큼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어요. 남편이 저를 설득하려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저는 입양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는 시댁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남편이 자꾸 입양을 하자고 한다. 나는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저희 시댁에서는 오히려 남편의 편을 들면서 저에게 입양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시부모님까지 남편에게 물이 든 건지 뭔지 입양하면 좋은 점에 대해 줄줄이 설명을 하시는데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우리 아들 말도 틀린 거 하나 없다. 닮은 애 하나 입양하면 되지. 애 키우는 재미에 빠지면 답도 없다고 하더라. 너무 가난애기는 오히려 힘드니까 뭐 대충 2~3살 정도 되는 애를 입양하는 건 어떻겠니? 다 예쁠 나이 아니니. 저랑 남편이랑 결혼한 지 2년 차가 됐던 시점이었는데 2~3살 된 아이를 입양하라는 건 더더욱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이랑 아직 신혼생활을 더 즐기고 싶었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는 애까지 키울 여력이 되지 않는다 싶었지요. 남편과 휴가에 여행도 다니고 주말에 놀러도 다니고 싶었기에 애 키우는 건 더 생각해보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시댁에서도 남편도 저에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애가 더 크면 입양아인 걸 알게 될 테니까 오히려 키우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 지금 딱 입양해서 키우면 우리를 부모로 알고 좋을 것 같은데. 아니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나중에 만약 입양을 하게 된다면 그때 2~3살 된 아기를 입양하면 되지. 아유 너는 무슨 말꼬리를 그렇게 잡아대니. 그냥 하자고 하면 하는 거지. 입양이라는 게 다 시기가 있는 법이다. 지금 해야지 나중에 또 마음 바뀌면 후회해. 저는 시댁에서도 불도저처럼 밀고 들어오니까 알게 모르게 반발심이라는 게 생겨서 입양이라는 것 자체가 자꾸 꺼려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좋은 마음으로 부모 없는 아이를 입양해서 키운다면 누군가를 위한 봉사도 되고 좋은 일을 하는 거겠지만 제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무턱대고 입양을 했다가는 모두가 상처를 받게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입양에 대해 꺼내지도 말라고 남편에게 말을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남편은 떼를 써가며 입양을 하자고 저를 졸라댔어요. 귀에 피딱지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받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서 받았는데 웬 여자가 우리 남편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기니 할 말이 있다며 만나자고 자기 수상한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심장이 튀어나올 것처럼 가슴이 뛰더라고요. 친구들이 말했던 딴 주머니인가 싶어서 저도 나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여자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남편에게는 말을 하지 않고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센 노란색으로 염색을 한 머리에 빨간 립스틱을 바른 여자가 카페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 여자의 이름이 최수연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다가가서 최수연 씨? 하고 부르니까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김진수 씨 부인 되시는 분이시죠? 말씀은 몇 번 들었는데. 네, 제가 김진수 씨 안사람 되는 사람입니다. 저를 왜 보자고 하셨죠? 저희 남편에 대해서 기니 할 말이 있으시다고요? 저는 경계심을 가지고 말을 했는데 그 여자가 한숨을 푹 쉬더니 다짜고짜 저에게 따지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애는 언제 데리고 갈 거예요? 저도 이제 3살림 차려야 하는데 애 때문에 걸리적거려요. 매번 다음에 하면서 말만 바뀌고 저라고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도대체 두 사람이 왜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아이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애를 저희가 왜 데려가요? 차근차근 하나씩 말을 해줘야 할지. 다짜고짜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알아요? 뭐야. 아무것도 몰라요? 그 인간이 아직도 말을 안 했어요? 나한테는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하더니만 아예 진행이 하나도 안 됐잖아.
아, 진짜 짜증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만나서 단판 짓겠다고 한 건데 그렇게 말리더라고요. 지금 최소연 씨가 하는 말이 하나도 이해가 가질 않아요. 처음부터 말을 좀 해주세요. 아, 뭐가 어떻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김진수랑 저랑 원래 만나던 사이였어요. 그쪽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김진수가 양다리를 걸친 거라고 해야 하나? 아, 암튼 결혼식 앞두고 저를 덜컥 임신시켰지 뭐예요? 저는 그 인간이 그쪽이랑 결혼이라는 걸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 상태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둘 다 서로 존재를 모르고 있었는데 남편, 아니, 그 인간 혼자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는 거죠? 따지자면 그렇죠. 저는 그쪽 존재를 몰랐으니까. 돈도 꽤 잘 버는 김진수랑 결혼을 할 생각에 애도 안 없애고 뱃속에서 내내 키운 거고요. 근데 글쎄 만삭 때 저한테 결혼한다고 헤어지자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 어이가 없어서는 제가 바로 그쪽에게 이야기하겠다고 말을 했죠. 사실 곱게 말을 한 건 아니고 거의 반 해코지식으로 섞어서 결혼식에 가서 깽판 치겠다. 아, 당장 다 풀어버리겠다 하면서요. 그래서요. 뜸들이지 말고 시원하게 말 좀 해봐요. 저 지금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거든요. 아, 뭘 그래서예요. 저한테 빌고 빌더라고요. 그쪽이랑 꼭 결혼하고 싶다면서 애는 자기가 데려다 키우겠다고요. 시간만 조금 달라고요. 그쪽 설득해서 입양하게 만들겠다. 그때까지 위자료 겸 양육비로 매달 200만 원씩 주겠다고 하니까 저야 땡큐 하고 받았죠. 그럼 제가 결혼한 이후에 매달 200만 원씩 받아 챙겨갔다는 말인가요? 네. 안 그러면 제가 그쪽 만나서 모든 걸 다 털어버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처지가 되어서요. 저도 운명 같은 남자를 만났고 그 남자랑 같이 살고 싶은데 저한테 애가 있는 걸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빨리 입양해 가세요. 우리 남편 무정자증이에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을 하고 있는데 그쪽 애가 우리 남편 애라는 증거가 뚜렷하지가 않네요. 지금 다른 데서 애 만들어 놓고 우리 남편한테 떠넘기는 건 아니고요. 당신은 믿을 수가 있어야지. 아, 그거? 무정자증 아니에요. 제가 정관수술 받게 한 다음에 그렇게 말하라고 시켰거든요. 제 아이 입양했는데 그쪽 부부 사이에 애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애가 차별이라도 받으면 어떡해. 제가 기다려주는 조건으로 니네 부부 사이에 애 가질 수 없게 해라 하고 말했더니 그렇게 하겠다던데? 정관수술 바로 받고 와서는 씨 없는 수박인 거 인증하더라고요. 뭐 무정자증인 거 맞지? 저는 그 말에 정말 말을 할 수 없는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그 어떤 사람이 와도 이런 이야기를 맨정신에 듣게 되면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될 게 틀림없을 거예요. 전 정말 손이 덜덜 떨려서 커피잔을 줄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에 휩싸였죠. 그러니까 지금 제 남편이 저랑 연애를 하던 시절부터 최소연 씨랑 바람이 피웠고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우리 호적에 입적시켜라 이건가요? 어차피 핏줄은 핏줄이잖아요. 반은 김진수 피가 섞인 건데 그냥 내다 생각하고 키우면 되지 뭐. 그게 지금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절대 안 되죠. 제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누구 애를 내 호적에 입적시켜? 뻔뻔하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하는 당신도 제정신 아니지만 정말 이 빌어먹을 쥐구석 같으니라고 죽어도 안 돼? 그럼 애는 누가 키워요? 저도 그쪽 남편 놈한테 속아서 애 낳은 거나 다름없는데 양딸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그쪽한테도 책임이 있죠. 일주일 이상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우리 애 입양해서 키워요. 자기 할 말 끝났다고 바로 일어나서 카페를 나가버리는데 전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 때리고 있었어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으니까 눈물조차 나질 않더라고요. 저는 정신을 조금 차린 뒤에 바로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시부모님도 이 이야기를 알고 있을까 싶어서 심장이 발끝에서 뛰는 듯한 기분이었지만 바로 달려갔지요. 아, 네가 이 시간에는 웬일이야? 아이, 너 얼굴은 왜 그렇게 굳어있니?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저 지금 누구 만나고 온 줄 아세요? 제 남편의 애를 낳았다는 여자를 만나고 오는 길이에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반응이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딴청을 부리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데 딱 봐도 시어머니는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시어머니가 짝짝꿍이 맞아서 저에게 애를 입양하라고 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퇴근을 하고 있다는 남편에게 시댁으로 오라고 말을 하고는 시댁에 다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를 꺼냈어요. 당신 지금 혼외자가 있다는 게 사실이야? 내가 그 최수연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이야기 다 듣고 왔어. 어떻게 나를 그렇게 속일 수가 있어?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는 소리를 지르고 머리를 쥐어뜯고 하더니만 혼자 씩씩거리는 거예요. 아이씨, 그 망할 기집애가 내가 알아서 다 설득한다고 했는데 왜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려? 그거 진짜 저 세상 가고 싶어서 환장했나? 그러면서 분노에 가득한 말을 내뱉는데 그게 지금 제 앞에서 할 말인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편의 그런 태도를 보니까 전 더 이상 이 사람을 믿고 평생을 함께할 수가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죠. 제가 한참 말없이 남편이 하는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그 최수연이라는 여자에게 전화를 걸더라고요. 얘 미친년아, 네가 입 다무는 조건으로 나한테서 받아간 돈이 얼만데 새 남자 생겼다고 홀라당 내 마누라한테 연락을 해서 모든 걸 말해? 지금 누가 누굴 찾아와서 그딴 개소리를 짓거려, 어? 내가 알아서 다 한다고 했잖아.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고. 냅뒀으면 내가 데려와서 떡하니 번듯하게 키웠을 텐데 네가 다 망친 거야. 알아? 네 입이 방정이라고. 결국 전화로 서로 한참을 싸우다가 최수연이라는 여자가 시댁으로 오겠다고 했고 애까지 데리고 와서는 떡하니 시부모와 남편에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피는 못 속이는 건지 남편이랑 판박이인데 저는 뒤로 까무러치는 줄 알았죠. 애까지 보고 나니까 시부모는 더욱이 데려다 키우고 싶었던 건지 제 눈치를 살살 보면서 서로 좋게 좋게 가자고 입양을 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대요. 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대놓고 말을 했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죠. 이건 사기 결혼이나 다름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저만 빼고 모두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절 속여서 입양이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남편의 혼외자를 키우다니. 이게 요즘 시대에서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사기는 제가 맞은 거죠, 제가. 저랑 결혼할 줄 알고 낳은 거라고요. 그쪽이랑 홀라당 결혼할 줄 내가 알았겠어? 그쪽이 김진수 차지했으니까 당연히 애도 데려가야지. 잘 됐네. 나 오늘 애 여기다가 두고 갈 테니까 나한테 연락하지 마. 예, 너도 이제 저 아줌마한테 엄마라고 해. 말도 잘 못하는 2살밖에 안 된 애한테 저보고 엄마 소리 하라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요? 저는 도무지 어지러워서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지. 이혼해. 이혼 말고는 답이 없어. 이런 중요한 걸 속인 당신이랑은 결혼 생활 유지 못해. 그러니까 이혼해. 그랬더니 시부모고 남편이고 전부 개거품을 물고서는 이런 걸로 무슨 이혼이냐고 하더라고요. 우리 그동안 좋았잖아. 애 키우면서 알콩달콩 살면 되잖아. 그냥 우리 2사람 사이에서 애 하나 생긴 건데 그거 하나 이해 못 해줘? 고작 그런 걸로 넘어갈 일이라고 생각해? 그동안 월급을 그만큼 가져다 준 것도 꼬박꼬박 저 여자한테 200만 원씩 송금하느라 그랬던 거지. 애 있는 거 바람 피운 거 전부 다 나 속인 거 아니야. 난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얘기 속의 주인공 되고 싶은 마음 없어. 이혼 안 해주면 소송이라도 걸게. 위자료는 많이 받겠네. 증거가 이렇게 차고 넘치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 길로 저는 행동력 있게 미련 하나 가지지 않고 신혼집에 있던 모든 짐을 싸들고는 친정에 와서 전부 털어놓았어요.
친정아빠는 분을 삼키지 못하고 열이 잔뜩 받아서 신혼집에 찾아가서는 남편의 뺨을 때리고 난리를 치셨죠. 배워먹지 못한 놈 같으니라고. 자기 씨를 뵌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를 책임져야지 감히 남의 딸 인생을 시궁창에 처박아버려? 천하의 못된 놈? 넌 아주 신문 일면에 얼굴을 대문짝만하게 걸어도 모자랄 놈이야 이놈아. 피로 먹을 놈아. 2번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날 생각도 하지 마. 사기 결혼으로 소송을 걸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시댁에서는 남편 이름에 빨간 줄이라도 생길까봐 협의 이혼으로 하자고 애걸복걸 하더라고요. 위자료를 듬뿍 주겠다는 말에 돈이라도 받아 챙기자 싶어서 협의 이혼으로 이혼을 마무리 지었어요. 전 다시 친정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한동안은 정말 집 밖으로 아예 나가지도 못했어요. 친구들 만나서 이혼 이야기를 하면 사정을 물어볼 텐데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입 밖으로 꺼낼 수 있겠어요? 얼마나 사랑에 눈이 멀었으면 그런 놈 하나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결혼까지 했을까 싶어 제 스스로에게 자괴감도 들었고요. 그때 저에게 손을 내밀어 준 게 저희 이모였어요. 예, 쪽팔린 건 쪽팔린 거고 하루라도 바쁘게 살아야 잡생각이 안 나는 법이다. 갈비집에 일손 부족한 거 알지? 당장 출근해서 일이나 해. 제가 대꾸조차 하지 않았었는데 매일같이 저를 찾아와서는 이불을 걷어내고 적게어서 출근 준비하라고 닥달하셨죠. 이모는 포기를 모르는 사람처럼 저를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애를 쓰셨고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모 손에 이끌려서 갈비집에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도 바깥 공기를 좀 쐬고 사람 북적이는 곳에 있으니까 저도 슬슬 살아볼까 싶은 힘이 생기더라고요. 다시 열심히 일을 해보자는 마음을 먹고 이모의 가게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난 어느 날 고깃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주문이 들어와서 갔더니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이전 시어머니가 떡하니 앉아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이전 시어머니도 그렇고 둘 다 당황을 한 와중에 테이블을 살펴보니 이전 시부모랑 전 남편의 그 혼외자랑 셋이 밥을 먹으러 온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말없이 펜을 들고 주문 받을게요 하니까 저를 위아래로 쓱 훑어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에휴,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다더니 결국에는 고깃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니? 제가 아무런 대꾸 없이 사무적으로 주문이요 하고 한 번 더 말을 하니까 이전 시어머니가 콧방귀를 끼더라고요. 아이고, 여기는 직원이 싸가지가 없네. 손님이 물어보는 말에 대답도 안 하고 말이야. 주문 받을게요. 뭘로 드릴까요? 제가 무성의하게 주문 이야기만 앵무새처럼 외치니까 이전 시어머니도 오기가 좀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 우리 아들 혼외 자식 키워줬으면 네가 고깃집에서 연기나 처먹으면서 이렇게 일을 할 필요도 없지 않았겠니? 우리 아들 연봉이 또 올라서 이제는 거의 500에 가까운 돈을 벌고 있단다. 그 돈이면 네가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못 버는 돈 아니니? 이렇게 고생할 필요도 없는데 그냥 우리 아들 애나 키우면서 행복하게 모르는 척 살지 그랬냐? 듣다 이런 개소리는 또 신박하네요. 남의 자식 키우는 게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것도 나 속이고 입양하려 하지 않았어요? 뻔뻔하기는. 하마터면 남편 핏줄인데 그것도 모르고 애주정지 키울 뻔했죠. 전 지금 선택 후회 안 해요. 네가 그렇게 열렬하게 사랑했던 남자인데 애 키우는 게 뭐라고 그렇게 이혼까지 하냐고. 우리 아들은 참 보는 눈도 없다. 애 낳은 생모는 다른 남자랑 눈 맞아서 애 버리고 떠나지를 않나. 사랑해서 결혼한 여자는 씨 하나 인정 못해서 버리고 떠나지를 않나. 그게 그 인간이 불쌍한 이유인가요? 그 인간한테서 여자들이 다 떠나가는 이유를 그쪽 가족들만 모르는 것 같네요. 뭐라고? 이게 고작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나 하는 주제에 우리 아들 보고 뭐가 어쩌고 어째? 종업원이 이렇게 막말해도 되는 거야? 여기 사장 나오라고 그래. 당장 나오라고 그래. 네 모가지 댕강 잘라버릴 테니까. 제가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자
이전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고깃집에 있는 사람들 다 들으라는 식으로 크게 말을 하더라고요. 지 얼굴에 침을 뱉는 짓을 어찌나 잘하던지 저 같으면 쪽이 팔려서라도 다른 데 가서 밥 먹을 것 같은데 구역구역 아주. 그렇게 말을 하면 고깃집 직원들이나 손님들이 제 욕이라도 할 줄 알았나 봐요. 직원 교육을 왜 이따위로 시켜? 사장 나와 사장. 사장 어디 있어? 내가 아주 혼쭐을 제대로 내줘야겠어. 직원들의 시선까지 한 번에 몰린 그 중간에서 저는 바지 뒷주머니에서 명함 케이스를 꺼내 이전 시어머니에게 제 명함을 건넸어요. 사장? 사장 여기 있습니다만 저를 왜 찾으시는 건지 도통 이유를 모르겠네요. 제 영업장에 와서 방해 공작하는 건 제가 아니라 아줌마 같은데요. 그 말에 이전 시어머니랑 이전 시아버지는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니 명함 한 번, 저 한 번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더라고요. 사실 그 고깃집이 저희 이모가 운영을 하시는 고깃집이긴 했지만 이모가 자식이 없다고 하지 않았겠어요? 워낙 큰 매장이기도 하고 이모도 늙어서 더 이상은 힘에 부쳐 못하겠다며 저에게 가게를 물려주셨거든요. 대신 수익의 일정 비율만큼 매달 이모에게 드리기로 하고서는 제 명의로 제 이름을 걸고 운영을 하게 되었죠. 장사가 억수로 잘 되고 있어서 제 통장에 월 500만 원, 그깟 돈의 몇 배가 찍히고 있었죠. 이전 시어머니가 명함을 한참 들여다보더니만 저에게 침을 튀기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이 고깃집은 어떻게 네 거가 됐냐? 너 무슨 돈이 있어서? 너도 혹시 다른 남자랑 바람 피우고 있었냐? 이 고깃집 차려줄 만한 남자 만나고 있었지? 인연이 지도 뒤로 딴 주머니 차고 있었으면서 감히 우리 아들만 병신으로 만들어? 야, 너 그러고도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더냐? 내가 댁들 같은 줄 알아? 원래 우리 이모가 운영하던 고깃집이야. 이모 가게라서 알바하고 있었던 거고 내가 물려받았다? 월급 500이 어쩌고 어째? 나는 말이야 하루 매출이 그 정도 나올걸? 내가 어이가 없어서는 당신 같은 손님들은 우리 고깃집에서 안 받아주니까 나가. 니들 안 받는다고 우리가 쪽박을 치겠니? 당장 나가라고. 뭐라고? 하루 매출이 몇백이나 나온다고? 아이고야 이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놓쳤네. 제가 계속 나가라고 소리를 치자 궁시렁거리면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다가 얼굴을 가리고 고깃집을 쏙 빠져나가더라고요. 아휴, 쪽팔린 줄은 아는지 얼굴은 가리고 나가는 꼴이 참으로 우스웠어요. 그렇게 별일 없이 지나가나 했더니만 제가 그 집안을 너무 만만하게 본 것이었을까요? 그 다음 날부터 이전 시어머니가 자꾸만 가게를 찾아와서는 저에게 은근히 말을 붙이는 겁니다.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옆에 와서는 그동안 자기가 저한테 얼마나 잘 해줬었는지 기억이나 나냐면서 추억팔이를 그렇게 하는데 무슨 정신병자인 줄 알았어요. 혹시 치매라도 걸리신 거예요? 어떻게 119라도 불러드려? 아줌마, 저 아줌마 근황 하나도 안 궁금하니까 이제 그만 나가주실래요? 영업방해로 신고라도 한번 해볼까? 우리가 얼마나 잘 지냈었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렴. 아유, 우리 아들이랑 헤어진 이유가 결국에는 이 아이 때문 아니겠니?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 어차피 지금도 아들이 키울 여력이 안 돼서 우리 부부가 돌보고 있지 않겠어. 앞으로도 쭉 이 아이를 우리가 키우면 그만인 것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애 걱정은 하지 말고 우리 아들이랑 다시 한번 잘해보는 게 어떻겠니? 이건 또 무슨 신박한 개소리지? 아줌마, 진짜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안 되겠네. 이거 당장 경찰 불러야겠네. 내 정신은 멀쩡하다 얘. 애 때문에 우리 아들이랑 헤어진 거 아니니. 애는 내가 입양해서 키울 테니까 너는 그냥 우리 아들이랑 행복하게만 살아. 너랑 이혼하고 나서 하루 종일 술독에 빠져 있는데 내가 얼마나 안쓰러운지 몰라. 애까지 키우라고 한 건 내 욕심이 맞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 한 번만 살려주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누가 누구 보고 다시 그쪽 내 집안 사람이 되려고 말을 하는 건지, 내가 그 집 며느리를 왜 다시 해? 그럴 거면 이혼을 왜 했겠어? 안 한다고, 나가라고. 우리 아들이 아직도 밤마다 네 생각에 눈물 뚝뚝 흘린단다. 우리가 절대로 집안 살림에 상관 안 하고 관심도 뚝 끊고 살게. 애 이야기 꺼내지도 않고 얼굴도 못 보게 하마. 그러니 우리 아들 한 번만 살려주라. 지금 피골이 상접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언제는 고깃집에서 알바한다고 무시하지 않았어요? 아들 돈 잘 번다고 좋다는 여자 많다면서요. 아이, 그거는 그냥 자존심 부리려고 한 말이지. 그게 진심이었겠니? 너는 나를 그만큼이나 봐놓고도 몰라? 예, 그래도 호적에 떡하니 이름 올리고 마누라 자리 차지했던 건 너밖에 없지.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전 지금 이혼하고 너무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제 인생에서 꺼져 주시죠. 우리 아들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장땡이니? 제가 못 살 건 또 뭔데요? 여기 와서 고기 시켜 먹을 것도 아니면서 저 붙잡고 시간 버리게 하는 거 전부 이거 영업 방해라고요. 애들아, 여기 손님 주문 안 하신단다. 불러치 말고 바로 자리 빼드려라. 이전 시어머니가 서둘러서 고기를 주문하겠다고 하는데 당신한테는 안 파니까 당장 나가라고 했죠. 한동안 이전 시어머니가 발길을 끊었나 했더니만 몇 주 뒤에 전 남편이라는 놈이 찾아와서는 아련한 얼굴을 하고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온 가족이 얼마나 진상인지 도대체 저를 왜 이렇게나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고깃집 사장 됐다며? 너는 고기 굽는 게 참 예뻤는데 그 모습에 반했지 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타지 않게 뒤집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네가 참 귀여웠어. 아, 진짜 지랄도 가지가지 한다. 누가 보면 절절한 러브스토리라도 있는 줄 알겠네. 2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연락 한 통 없던 놈이 내가 사장됐다니까 찾아오는 게 제법 웃겨? 니네 엄마 말로는 피골이 상접해서 안타깝다던데 이거 개뿔이네. 살쪄서 아주 얼굴에 광이 난다 광이 나야. 어제 라면 먹고 자서 부은 거야. 난 너밖에 없어.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다고. 제발 나랑 다시 재혼해주면 안 될까? 애는 우리 엄마가 키워준대. 서로 잘된 일이잖아.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고 여유 있게 노후 즐기면서 살자. 어? 야, 내가 너랑 재혼을 왜 하니? 그럴 거면 이혼 안 했지. 그리고 나 남자 있어. 너보다 훨씬 대단한 남자야. 혹시라도 궁금하면 나 결혼할 때 찾아와. 내가 축의금은 너른 마음으로 안 받을게. 와서 밥이라도 한 끼 하고 가던가. 애 키우느라 바쁠 텐데 네가 축의금 낼 돈이 어디 있겠어? 그치? 네가 어떻게 나를 버리고 딴 남자를 만날 수가 있어? 난 네 생각하느라 다른 여자를 만나지도 못했는데. 그냥 너 만나겠다는 여자가 없어서 못 만난 건 아니고 나밖에 모른다던 인간이 바람을 피우고 그것도 혼의 자식까지 데리고 와서 속이고 입양을 시키려 했어? 복식 호흡까지 해가며 배에 힘을 딱 주고 엄청나게 큰 소리로 외쳤더니만 순간 고깃집에 정적이 흐르더라고요. 손님들이 다 힐끔힐끔 보고 직원들까지 고기를 굽다 말고 서서 저희 테이블을 보는데 전 남편 얼굴이 아주 시뻘개지더라고요. 야야, 쪽팔리게 왜 그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해? 목소리 좀 낮추면 안 돼? 우리 둘의 이야기잖아.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고깃집에 놀러 오신 친정아빠가 전 남편 얼굴을 보고 와다다 달려와서는 바로 그냥 뺨을 때려버리셨어요. 이 미친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어? 내가 너 2번 다시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지? 아주 척추를 접었다 폈다 할까 보다. 너 이 새끼 아주 오늘 인생 마지막 날이 되고 싶어? 그 말에 전 남편이 화들짝 놀라서 쪽팔린지 맞은 쪽 뺨을 손으로 가리고는 헐레벌떡 도망을 치더라고요. 그 뒤로 친정아빠가 그놈 다시 나타나면 아주 없애버리겠다고 매일같이 고깃집 카운터에서 지키고 서서는 계산을 받고 계셔요. 전 남편 그 거지 같은 놈은 저에게 말을 붙이러 왔다가
문 앞을 문지기처럼 떡하니 지키고 서 있는 친정아빠를 보고 꼬리를 감추며 도망을 가더라고요. 찌질한 새끼. 평생을 아마 그렇게 살겠죠. 저는요, 이혼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해요. 그 모든 것에 속아 평생을 호구로 사는 것보다야 상처를 견디고 일어나 견고한 모습으로 제 인생을 가꾸는 게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제 스스로의 치부를 치부라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더 발전하는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며 오늘도 열심히 고기를 구워보겠어요. 여러분은 저와 같은 일 없으시길 바라며 늘 행복만 가득하세요.